모유가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그게 모유는 색깔마다 좋고 나쁨이 있냐고 아까 아니에요. 질문 주셨어요. 그거는 전혀 뭐 모유의 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음. 사람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혈액 자체도 사람마다 성분이 조금씩, 물론 이게 원래 성분은 똑같지만 농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유의 색깔과는 상관없는데, 단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유와 후유는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5분 정도까지는 쌀뜨물 색깔의 젖이라고 그래서 약간 옅은 색깔의 젖이 나오다가 완전히 하얀 색깔의 젖으로 바뀌는 거는 한 5분에서 7분 사이가 돼야지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그 하얀 모유를 후유라고 그러고 쌀뜨물 색깔의 모유를 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전유를 먹다가 금방 자버릴 수도 있으니까 꼭 후유까지 먹이는 거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한 사람의 기준으로 모유의 색깔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매번 모유 모든 산모님들이 기본적으로 모유 색깔이 아주 다르지는 좀 달라요. 달라요. 네, 조리원 네. 가보시면 아는데 네. 짜서 이렇게 주르르륵 갖다 놓으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노란색 바나나 우유 색깔부터 흰 우유 색깔까지 색깔이 다 달라요. 왜 그런 그래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조금씩 조금씩 혈액의 농도가 다르듯이 모유의 농도도 그러니까 모유의 색깔이나 이런 걸 결정짓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유 색깔은 정말 달라요. 초유 색깔은 오렌지 그 주스 색깔부터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좋고 나쁨은 아니라는 당연히 말씀이죠.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중에 하나가 모유는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하냐라고 질문 모유는요, 주셨거든요. 사실 실온 보관은 한 3시간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외출을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잠깐 짜놓고서 한 2-3시간 외출 갔다 올 거야. 그럼 그냥 실온에 놔두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반드시 그날 짠 모유는 그날 먹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관해 놨던 모유는 섞어서 먹이지 마세요. 보관했던 모유는 하나 해동해서 하나 먹이고 다음 거 해동해서 먹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기가 물론 흐름이 끊겨서 먹다가 안 먹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남긴 모유는 먹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 기간이 다르거나 이랬을 때 합치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먹다가 남길 수 있으니까 하나 먼저 짜놓은 거 먹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짠 거 먹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냉동실에 언제까지 넣어놔도 될까요? 네, 보통 한 달까지만 보관하라고 한 달? 해요. 왜냐면은 짠네. 전용 냉동고가 아니라서 그래요. 냉동만을 위한 전용 냉동고 같으면은 한 3개월까지도 보관 3개월.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 가정에서 쓰는 냉동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음식하고 네네. 같이 보관하기 때문에 자주 여닫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까 한 달까지만 보관하시는 게 최선이고, 남으면 어떡해요? 그럼 남으면 나중에 비누 만드세요. 유명하잖아요, 모유 비누. 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제가 있던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물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네. 아기는요, 사실 엄마 젖을 물 때 기본적으로 신생아들은 빨기 반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열심히 빨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마의 유두를 가지고 아기의 입을 요렇게 방향으로 자극을 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자꾸 이렇게 갖다 대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기는 이 젖찾기 반사 때문에 신생아들은 얼굴을 자꾸 좌우로 돌려요. 이렇게 하면 먹기 싫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쪽으로 돌리면 얼굴을 일로 가야 되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절로 가잖아요. 그럼 또 글로 따라가.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자극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두를 갖다 댈 때는 코에서 턱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두를 가지고 아기 입을 자극해 주시면 아! 하고 벌리게 됩니다. 그 아! 하고 벌리는 순간에 엄마가 아기를 자기 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좋은 거는요, 냄새로 자극해주면 좋아요. 아기는 엄마의 젖 냄새를 알아요. 왜냐하면 양수 냄새랑 똑같거든요. 10달 동안 담궈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잠겨있던 양수 냄새와 똑같은 엄마의 모유 냄새가 나면 더 쉽게 자극을 받으니까 모유를 좀 짜서 유두 주변에 발라서 미리 냄새로 자극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엄마들이 수유 전에 열심히 그걸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러면 아기는 당연히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유를 먹이기 직전에 닦지 마시고 조금 미리 닦으시고 그 다음에 닦지 마시고 유두와 유륜을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굴리면서 유즙을 좀 짜내시면 모유를 좀 짜내시면 그 나오는 양으로 좀 발라놓으시면 훨씬 더 아기가 냄새로 자극을 잘 받아요. 따라오게 만드는 네,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요즘 아기들이 더워해요. 엄마들이 많이들 더운 걸 간과하시는데 아기는 더우니까 젖을 안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그 미식축구 자세라고도 하고 옆구리로 돌리는 자세라고도 하는데 아기를 옆쪽으로 머리를 놓으시고 그쪽에서 몸은 뒤로 빠지게 이렇게 해서 수유를 하시면 닿는 면적이 적어지니까 더위가 훨씬 덜해요. 그래서 아기를 좀 덜 끌어안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쁘니까 막 자꾸 그냥 끌어안으시는데 아기는 덥다고 그만하느라고 이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기들은 사실 더위를 더 많이 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른보다 네. 체온이 1도가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아기가 생각보다 더워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여름에 수유를 많이 하시는 것도 참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무엇보다 아기도 더워한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기가 젖을 물 때도 앙 하고 많이 물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조금만 물면은 네. 엄마가 괴롭다면서요. 유두 상처가 너무 네. 나죠. 그것도 뭐 요령이 있나요? 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엄마가요, 여기 저희가 질문 중에도 치밀 유방 질문이 있으셨어요. 치밀 유방이라는 게 어떤 유방이냐면 작고 단단한 가슴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 유선체라고 해서 아기 입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몸 안쪽으로 파묻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은 참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묻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기가 물기가 어렵겠죠. 이게 바깥쪽으로 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최대한 아까 제가 말했듯이 90도로 이렇게 숙여주시는 자세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선생님 하루 종일 몸을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숙이고 있기 힘들 때는요. 테이블에 팔을 고이세요. 고이시고 몸을 그 위에 엎으시는 것처럼 해서 아기를 밑에다 눕히시면 저절로 몸이 앞으로 숙여지니까 그렇게 기울여서 수유를 하시면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나면 유방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안 돼요. 처음부터는 안 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유방도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몸 안에 이렇게 파묻혀 있던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데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치밀 유방이신 여성들일 때는요. 아기가 충분히 젖을 물기가 힘드니까 계속 미끄러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아기의 입이 내 피부에 뜩 달라붙는다. 이렇게 아기 코와 이 턱이 엄마의 가슴 쪽 살에 딱 달라붙는다.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어른들의 표현을 따르면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시는데 완전히 내 가슴 쪽으로 아기 머리가 밀착돼야 된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정보 같습니다. 하나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네. 먹는 문제가 사실 제일 괴롭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원 없이 먹을 수 없는 게 사실 모유 수유 기간인 맞아요. 거고 네. 산모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커피. 네.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내가 마셔도 되느냐, 무조건 디카페인이면 괜찮냐, 뭐 이런 질문들도 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모유를 먹는 동안에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마의 삶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로서 삶을 사는 건 좋지만 개인으로서의 삶은 방해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몸에 해로운 것만 아니면 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매운 걸 먹으면 아기가 발진이 생기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도요 매운 거 먹으면요 땀나요. 땀나면 당연히 피부에 뭔가 이렇게 오돌도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기를 마른 수건으로 자주 닦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평소보다 더워할 거야. 내가 매운 걸 먹으면 아기가 평소보다 더워할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돌봐주시면 되고요. 또 엄마가 한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이런 옛날에 먹던 가물치즙, 잉어즙 이런 걸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음식들은 음식이 아니라 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축되어 있고 향이 강해요.
이런 것들은 1달 반이나 2달 지나서 드시는 게 좋은 게요. 아기들은 그 향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민한 아기 같으면 나 이런 향 싫어 이러고 엄마 모유를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늦게. 커피는 어떻게? 커피도 사실은 먹어도 되는데 커피도 향이 좀 있잖아요. 우리 맨날 그 향을 즐기려고 죄송해요. 네네. 저도 한번 먹어요. 네네. 예전에 강사님께서 우리 베베나리 강의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엄마가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을 거면 그게 뭐냐. 그쵸. 엄마도 어느 정도 좀 먹어주고 그때 아기는 잠깐 좀 너는 좀 먹지 말고 쉬어라. 맞아요. 할 수도 네. 있고 네. 그렇게 서로 조절을 하는 게 더 행복한 삶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향이 잘 있어, 배웠나요? 네, 잘 배우셨어요. 향이 있어서 네. 내가 모유 아기가 거절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농도를 흐리게 먹거나 아니면 수유 직후에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기가 얼마나 예민한지는 엄마가 잘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만 좀 조절하시면서 먹는다 생각하시고 2달 이후서부터는 대부분의 아기가 예민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이제 모유량이 자연스럽게 줄었나 봐요. 한 2주 정도 먹이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